예, 이번에는 3회차죠.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지는 원인으로서 주어 뒤에 절이 와서 관계대명사 절 와서 꾸며줘서 길거나 아니면 주어 자체가 명사절이 되어서 대절이나 왓절이나 또는 의문사절이 와서 그 자체가 길어서 주어가 긴 경우인데, 자, 두 번째 요인은 주어 뒤에 형용사 구가 딸려온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구라는 것은 두 낱말 이상이 모여 있는 게 구인데, 영어에서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말하면 a letter from New York. 그럼 어떻게 되죠? 뉴욕으로부터가 아니라 뉴욕에서 온 편지. 왜? 형용사는 항상 니은 받침이 붙어야 되니까 니은을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어야 되죠. 만일에 a letter가 아니라 came from New York 하면 뉴욕으로부터 왔다. 부사 구일 때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형용사 구일 때는 받침을 니은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러니까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리을 받침을 붙이죠. something to eat, 먹을 것.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형용사는 순수한 형용사도 형용사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뒤에 어떤 말이 딸려 붙어서 두 낱말 이상이 된 것을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얘기하겠죠. 딱 외우세요. 여기 영어에서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거 전명구, 투부정사,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자, 잘 알다시피 형용사의 성질은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죠. A full basket, 가득 찬 바구니. A flying basket, 지금 날아가고 있는 바구니. fly가 자동사가 되어서 현재 분사가 됐죠. A broken basket, 망가진 바구니. 자,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예요. 한 단어로 됐을 때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위치죠. 그런데 이것이 바구니인데 full of eggs, 두 낱말 이상의 형용사 구가 된 거죠. 결안으로 가득 찬 바구니. 그 다음 a basket flying away. 자, flying이라는 한 단어라면 flying basket이 되는데 flying away, 날아가고 있는 바구니. 두 단어 이상이니까 구가 됐단 말이에요. broken by the dogs. 그러면 뒤에 the dog하고 나왔으니까 그 개에 의해서 망가진, 개가 망가뜨린 바구니. 이렇게 되겠죠. the dog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형용사로 된 구든지 또는 현재 분사구 또는 과거 분사구 또는 전명구,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요 세 가지 경우다. 그러면 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앞에를 꾸며주는 거고, 어순 배열할 때도 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뒤에다가 단어의 순서를 놓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2분 드릴 테니까 딱 머릿속에 외우세요.
자, 됐죠? 자, 이럴 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 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형용사 구가 아니라 형용사 절이 되죠. 그래서 fish is full of eggs, fish is flying away, fish is broken by the dog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구가 부정사일 때는 안 돼요. 부정사가 아닌 나머지 경우가 꾸며줄 때는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CO2 emissions. 요거 동사가 emit. 그런데 끄트머리가 단모음, 짧은 모음, 자음이 하나,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고 단모음에 액센트가 있게 되면은 명사에 ed를 붙일 때도 t를 하나 더 붙이고요. ing 붙일 때도 t 하나 더 붙이고요. 명사형이 되어도 명사는 대신 tion이 아니라 s가 되어서 s를 하나 더 붙이고 sion이 되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CO2 emissions from commercial and residential heating account for 12% of all CO2 emissions. 자, 지금 동사는 account for 동사니까 동사 앞에 끊었죠?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죠? and가 되어서 히팅이 공통이에요. 상업적인 난방이나 주거용의 난방에서 나오는 니은 받침 붙인 거죠? CO2 뭐란 얘기예요? 배출은 복수가 주어니까 account s가 붙어서는 안 되겠죠? account for 12%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f all CO2 emissions 전명구니까 전명구가 중에서 꾸며주죠? 이때 of는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CO2 배출 중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영작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업용 및 주거용 난방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CO2 emissions.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from commercial and residential heating. 그 다음에 12%를 차지한다. account for 12%. 모든 이산화탄소 중에서 of all CO2 emissions. 바로 영작이 되잖아요. 자, 요거 3번 해석해 보면서 거꾸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됐죠? 그러면 방금 설명했듯이 또 여기에 뭐라고 집어넣어도 좋아요? which are, that are를 집어넣어도 괜찮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구가 아니라 절로 변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account for는 굉장히 중요한 수고인데요. 첫째는 무엇을 설명하다의 뜻이 돼요. 두 번째 뜻은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라는 뜻을 갖게 된다. 됐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는 말. 마찬가지예요. 전명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Consumers lured by the hope of being like the person in an advertisement might experience. 동사 앞에서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onsumers를 꾸며줘서 consumers가 주어요. might experience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앞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는 advertisement, 광고 속에 나오는 그 사람. be like 하면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이 된다. 그럼 광고 속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소비자들은, 루어가 타동사죠. 누구누구를 유혹한다. 그 루어 뒤에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과거 분사로 꾸며주는 거죠. 또 역시 이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o are, that are 좋다 이거예요. 이러한 소비자들은 might experience some initial measure. some 다음에 단순형사가 오면 some은 어느 정도의 어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단어가 두 단어로서 꾸며지고 있죠. measure의 뜻은요. 여기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measure는 첫째가 측정, 잰다 이거죠. 두 번째가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s가 붙게 되면 대책, 조치. measures 하면은 대책, 조치하는 뜻입니다. 자,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 꾸며주고 앞에서 꾸며주면 뒤에서 꾸며주고 먼저 해석하라고 그랬죠. 만족의 어느 정도의 초기 정도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근데 in the form of an ego boost. boost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높인다,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에고가 뭐예요? 올라가는 형태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는 형태 속에서 만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초기, 만족의 어느 정도의 초기 정도를 뭐예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의 에고가 높이 올라가는 형태 속에서. 문장이 길어도 끊어서 하나씩 해석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는요, 어느 정도 초기의 만족감, 이건 우리말에 대한 해석이고요. 영어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색해도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죠. 만족의 어느 초기 정도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구는 항상 구가 먼저 꾸며줘서 꾸밈을 받는 명사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되어서 또 구를 이루게 되면 또 뒤에서 꾸며준다. 그러면 영어에서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전명구, 두 번째 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분사 구, 과거 분사 구.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에서는 이제 거의 배우지 않았던 동격 명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줘야 되겠어요. 자, 동격 명사절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또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선 동격 명사절이라는 것은 뭐냐? 명사하고 뒤에 대시 나와서 명사하고 동격이니까 이것이 명사절인데 왜 동격 명사절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원래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절이 된다. 그러니까 마치 관계대명사절하고 모양이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게 관계대명사냐 동격 명사절이냐 하는 것이 출제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단하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격이 있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 타동사가 왔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자동사면 자동사,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의 특징은 홀로 쓸 수 없죠. 반드시 뒤에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문장의 성분 중에서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만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문장 성분이 완전한 것은 절대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동격 명사절은 동격 접속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 문장과 연결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럼 동격 접속사란 뭐냐? 뒤에 문장의 절이, 문장의 주성분이 빠진 것이 없는 절인 거예요. 이것 앞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럴 때 that을 동격 접속사라고 하고, 이 that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라는, 뭐뭐이다. 근데 동격이니까 는을 붙이는 거예요. 뭐뭐하다. 니은을 붙이는 거예요. 뭐뭐이라는, 뭐뭐하다는 명사. 이 명사와 이것이 동격 관계다. 이때 대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 왜? 문장의 주성분이 하나도 빠진 것이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동격 명사절 앞에 있는 명사는 특징이 뭐냐? 보통 명사가 와서는 안 돼요. 뭐 데스크니, the person이 이런 사람이 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추상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the fact that, the news that, the rumor that. rumor란 말은 소문이란 말이겠죠. that이라는 사실, that이라는 소식, that이라는 소문. 그런데 흔히 선생님들이 the fact that 하면은 that이 동격이다. the fact 때문에 that이 동격 아니에요. the fact 다음에 that이 나왔는데 주어가 빠졌으면 동격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the fact 때문에 동격이 아니라 that이라고 하는 동격 명사절 앞에는 추상명사밖에 못 오는데 이 that 뒤에는 문장 성분이 완전한 절이 온다. 자, 그럼 이제 순수한 추상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에서 온 추상명사예요. passibly, possibility. evident의 명사형 evidence. 된 거죠? 이런 형용사의 추상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와서 그 that 뒤에 문장 성분이 빠진 것이 없다. that은 동격명사절이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타동사 뒤에 that절이 동사의 목적어였어요. desire that, that이라는 것을 바란다. prove that, that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that이라고 믿는다. that이라고 생각한다. that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동사 뒤에 목적어인 that절이 나왔는데 이 동사가 명사로 변해버리면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동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esire 앞에 어가 붙었다. 이 desire는 명사죠. that이라는 뭐예요? 소망. The proof that that이라는 증거. No belief that that이라는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The thought that that이라는 생각. 아셨죠? 어찌됐건 간에 동격 접속사 앞에 있는 명사는 추상명사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that은 뭐예요? 뒤에 문장에 주성분이 빠져 있지 않은 완전한 절이 올 때 that을 동격 접속사라고 부르고 이 절을 동격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절대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 됐죠? 자, 지금 제가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를 딱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우선 첫째, 동격 접속사는 앞에 반드시 명사가 추상명사가 오는데 추상명사도 세 가지로 나눈다. 순수한 추상명사, 형용사에서 온 추상명사, 동사에서 온 추상명사. 그 다음에 that 다음에는 문장 성분이 완전해야 된다. 이때 that은 동격 접속사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이라는 뭐뭐하다는 이라고 해석한다.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은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는 것이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동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동격에 대시 있고, 또 하나는 the question이 나오고 뒤에 의문사절이 오거나 whether절, the question who, the question what, the question which, the question how, why 하고 나오는 거죠. whether 이렇게 나오면 이때 of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the question과 who나 whether 이하가 동격 명사절이에요. 누가 갖느냐 하는 거에 의문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 그래서 동격 명사절에는 대수로 이루어진 동격 명사절과 요거는 the question 하나밖에 안 돼요. the question 다음에 나오는 의문사절이나 whether절이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절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belief that the earth is flat has been이 주절의 동사니까 끊었어요.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있으니까 이때 대해서는 feature를 써서는 안 되죠.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has been a widespread intuitive belief. 그건 뭐냐? 널리 퍼져 있는 직관적인 믿음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되어 왔습니다.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에서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앞뒤의 컴마는 가로치고 나중에 해석을 해라. 된 거죠? 그럼 이때 that은 시험에서 만약에 feature라고 썼다면 관계대 명사는 반드시 빠져 있어야 되죠. feature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동격 접속사로의 that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믿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널리 퍼져 있는 직관적 믿음이 되어와서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었어요.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에서. 된 거죠? 자, 그럼 또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he question whether he should perform an operation on the patient or not troubled him. 지금 여기에서 should perform은 접속사 속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아니죠. 따라서 주절의 동사는 trouble이 주절의 동사예요. 그러면 the question이 주어요. trouble이 동사예요. 힘이 목적어인 거죠. 자, 이럴 때 주어가 있을 때는 주어를 해석하고 뒤해석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나 가를 붙여요. 그가 on the patient, 그 환자에게 수술을 행해야 하는지 or not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troubled him,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말이겠죠. operate라는 on이 붙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수술하다라는 뜻이에요. operate는. 그래서 operate의 명사 operation이 되어도 전치사 on이 동반하게 된 거죠. 이거 영작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 올바른 해석을 하면 영작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요 사이에 뭐가 좀 생각돼 있어요? of가 생각돼 있어도 좋고 안 써도 좋다고 그랬죠? the question과 whether 이하는 동격절이다. 동격 명사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장 뭐죠? The fact that space explor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ast 30 years indicates. 지금 벌써 indicate가 주절의 동사니까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indicate 앞에 끊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거. In the past 30 years, 지난 30년 사이에라는 말은 30년 동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30년 동안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것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has increased라는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space exploration, 우주 탐사가 지난 30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indicates that 대디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We are very eager to learn or be eager to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이때 eager 대신에 anxious를 써도 좋아요. anxious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는, 근심하는 뜻이지만은 anxious는 갈망하는. be anxious to 부정사, be eager to 부정사.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뭐예요? 매우 뭐란 얘기예요?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We can. 조동사의 특징이 뭐죠? 조동사는 절대 홀로 쓸 수가 없어요.
단 조동사 뒤에 본동사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에 있는 동사와 일치할 때 그 일치하는 본동사를 생략하는 겁니다. 우리 대답할 때 묻고 대답할 때 Yes, I can. 똑같은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아, 그러면 똑같은 동사 앞에 있는 동사가 learn이네요. 그럼 we can learn about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에 대해서 learn의 목적어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태양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만 해석해 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The fact 대시면 대시 동격이다. 아니라 이거예요. The fact that everyone knows very well 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은. 그러면 know라는 동사에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 빠졌죠? 그럼 이때 대시는 뭐예요? 동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The fact 때문에 대시 동격이 아니에요.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때 대신 뭘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which로 바꿔도 괜찮은 거죠. The fact 때문에 뒤에 있는 대시 동격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동격 명사절은 첫째 조건이 추상명사가 돼야 되고 that 뒤에 나오는 절에 문장의 성분 중에서 빠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동격 접속사라고 부르고 동격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에 대한 예와 동격 명사절에 대한 예를 설명을 마쳤어요. 제가 누차했지만 박스에 있는 문장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완전히 복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1-3, 4, 5에 있는 문장, 1-3, 5는 이미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1-3과 1-4 사이에 있는 예문을 반드시 끊어읽기로 예습을 하고 제 설명을 또 들어줘야 되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